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7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내일 MLB 총 8가지 경기 분석을 열심히 준비해 왔고요.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 경기 바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컵스랑 피츠버그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컵스 피츠버그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은 컵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컵스가 최근에 빠따의 흐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득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차전도 빠따가 안 터지면서 이 피츠버그에게 경기를 좀 지고 왔죠. 그래서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도 1할 8푼 9리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컵스 입장에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피츠버그의 선발은 마이클 버로우스가 등판합니다. 자,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은 되게 빨라요. 근데 이제 뭐 구위라든지 커맨드에 대한 능력 자체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는 실투도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또 안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8월달 총 2번 나와서 9.2이닝 동안 10 자체 9.31의 ERA. 최근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스 같은 경우에도 직선 구종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는 팀에다가 펀치력까지 워낙에 이제 보장이 되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버로우스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컵스의 선발은 이마나가가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스플리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페스볼에 대한 구위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다 라고 좀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볼 끝은 워낙에 괜찮다 보니까 지난 시즌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적이. 오히려 WSP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 이제 타선에서의 리스크가 뭐가 있죠?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원정에서의 팀 OPS가 0.611로 리그 전체 꼴찌였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낮 경기에서도 팀 OPS가 0. 이제 잠시만요. 낮 경기에서도 팀 OPS가 0.636 리그 전체 29위 수준. 이거 사실 이 피츠버그가 이렇게 좀 자완투수 만났을 때도 많이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최근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이마나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완벽투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불펜 구간 넘어가서도 사실 최근에 흐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 뭐 이제 최근에 불펜 소화 이닝도 조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자면은 뭐 컵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의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컵스의 타선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존재해 보인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죠.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텍사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텍사스. 이 매치업은 이제 양 팀이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달라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추가하는 반면에 텍사스는 최근 5게임에서 1승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토론토가 사실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고점을 찍은 거 대비했을 때 조금 내려와 있는 구간인 거는 맞아요. 내려와 있는 구간은 맞는데 다만 여전히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은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펀치력도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내 매치업 상대는 누구다? 패트릭 코빈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페이스볼이 한 139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싱커라든지 커터, 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이 친구가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에 그것도 잘 안 되면서 볼질이 좀 늘어나고 있죠. 반면에 토론토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다? 가장 큰 거는 자완투수 상대로 되게 강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론토는 좌투수 상대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754 리그 전체 6위에다가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로저스 센터에서 가져가는 토론토는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79 리그 전체 4위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텍사스를 자기 홈으로 불러들이는 데다가 패트릭 코빈이라는 전성기가 지난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토론토가 보여줄 수 있는 타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전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빈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은 에릭 라우어가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19번의 경기에서 83이닝 동안 1.06의 WHP와 2.82의 ERA 148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페스볼이 뭐 빠른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구위라든지 무브먼트가 나쁘지 않고요. 이제 전체적인 투구 밸런스 자체가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텍사스는 가장 큰 또 리스크가 뭘까요? 낮 경기가 너무 타선이 안 터져준다 라는 점. 그래서 이번 시즌 텍사스는 낮 경기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33으로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빈이 가져가는 실점을 타선에서 메꿔줄 수 있을지 감안해 봤을 때 텍사스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한다면 토론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기준 저득점에 대한 양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토 승리 아니면 이제 저득점 양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워싱턴이랑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양 팀이 1승씩을 챙겨가면서 어쨌든 위닝 시리즈를 잡기 위해서 3차전을 가져가는 그런 경기인데 워싱턴의 선발이 내일 이제 카발리가 등판을 하거든요. 이번 시즌 두 번의 경기에서 9.1 동안 1.5의 WHP와 3.86의 ERA. 그래서 페이스볼이 한 153km 정도 나쁘지 않은 구속인데 그리고 이제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체인지어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이 변화구에 대한 밸류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다만 이 필라델피아가 고점은 확실히 높은 팀인 건 확실한 팀이고 그리고 워싱턴의 이 카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빠르고 이제 구위가 강한 건 알겠지만 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이런 직선 구종에 대해서 페이스볼에 대해서 충분히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는 팀이다 라는 점이
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카발리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설정해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타이완 워커가 등판합니다. 자,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뭐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터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뭐 최근에 경기력은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경기력 나쁘지 않고 보더라인 피칭도 잘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워싱턴도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따라가는 득점이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따라가는 득점이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양 팀의 빠따를 감안해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빠따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필라델피아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발 싸움 이후에도 이제 워싱턴이 최근에 다시 좀 실점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필라델피아 데뷔했을 때.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자면은 일단은 필라델피아 빠따의 반등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스턴이랑 마이애미 경기 보겠습니다. 보스턴, 마이애미. 자, 이 매치업도 사실 보스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보스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내일 보스턴의 선발은 브라이언 벨로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이제 싱커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 3피치로 많이 가져가는데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싱커의 각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이제 뭐 땅볼 유도라든지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좀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다. 연속 안타를 뽑아내야 되는 팀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 밸류가 올라온 브라이언 벨로의 이런 싱커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벨로가 이제 뭐 최소한 펄스 이상은 찍어주지 않을까 기대치를 조금 설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마이애미의 선발은 칼 콴트릴이 등판하는데 152kg짜리 싱커에다가 커터 그리고 이제 위닝샷으로 스플리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커브까지 던져줘요. 일단은 뭐 상하 로케이션으로 승부를 가져가는 유형인데 스플리터가 되게 좋습니다. 스플리터가 되게 좋은데 다만 이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뭐 페이스볼이 좀 많이 맞아 나가거든요. 특히나 이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은 이제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 매치업 상대는 보선인데 보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본적으로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팀에다가 내 경기장은 어디다? 퍼네이다. 특징이 뭐죠? 타자 친화 구장입니다. 뭐 최근에 보선이 뭐 빠따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뭐 보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신시내티랑 밀워키 경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죠? 밀워키가 지금 연승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거. 13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승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상에는 이 반대를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워낙에 연승 구간이 길다 보니까. 게다가 밀워키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몇 득점이냐면은
10득점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을 유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팀이고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6푼 1리. 게다가 홈런이 13방이 나오고 있어요. 타선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잘 터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럼 이거를 리텔이 막아줄 수 있을까요? 물론 리텔 이번 시즌 24번 경기 나와서 145이닝 동안 1.12의 WHP와 3.6의 ERA 나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리텔 같은 경우에도 핵심 구종이 뭐죠? 브레이킹볼이에요. 일단 이 리텔 같은 경우에는 장타에 대한 억제가 조금 많이 아쉬운 선수에다가 브레이킹볼에 대한 이 밸류로 경기를 가져가는 유형인데 미러키가 최근 5경기 홈런이 13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다가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은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입니다. 게다가 내일 경기장은 이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또 타자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리텔이 잘 던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거든요, 사실. 그럼 결국엔 뭐다? 신시애티가 빠따로 미러키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뭐 최근에 득점은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7.4득점으로 리그 전체 2위.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프리스터가 등판하거든요. 이제 153kg짜리 뭐 싱커라든지 커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이 친구가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아요. 여기서 신시내티는 기분이 나쁜 게 이번 시즌 신시내티는 밸류가 높은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뭐 프리스터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또 싱커 가기 좋고 낮게 이제 제구가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신시내티 만나서 그렇게 많은 실점을 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미러키가 조금 더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 구간은 약간 뭐 소강 상태로 가져가는 느낌?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미러키에 대한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연승을 끊어낼 만한 근거를 저는 찾지 못했어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이제 애틀란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블 애틀. 자, 원정팀 애틀란타가 이제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 3연승까지 장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일 선발은 조이 웬치가 등판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 시즌 31번의 경기에서 62.2이닝 동안 1.44의 WHP와 5.03의 ERA. 뭐 잘했나요? 5점대면 사실 뭐 잘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51kg짜리 뭐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익스텐션이 되게 좋고요. 이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좌타자를 만났을 때 좌타자 헌팅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좌타자 만났을 때 피 안타율이 2할 2푼 정도. 장타에 대한 억제도 나쁘지 않았고요. 반면에 클블은 뭐 좌타석에서의 이런 뭐 뎁스라든지 밸류를 좀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결국에는 뭐 콴이라든지 뭐 휴니먼, 뭐 이제 만자르도 이런 친구들이 좀 해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웬치가 워낙에 좌타자 상대로 강했었고 게다가 이 친구가 이제 커브가 되게 밸류가 높은데 클블은 이런 커브에 대한 밸류 자체가 대응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거든요. 타이밍을 뺏는 공에 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웬치가 잘 던져줄 가능성은 좀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클브랜드의 선발은 슬레이드 체코니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페이스볼에 대한 뭐 구위라든지 커맨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편이죠.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이제 확실한 또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 이거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점점 이 페이스볼에 대한 타이밍을 맞춰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구간,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웬치보다는 체코니가 먼저 실점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체코니 이후에 불펜 대결 구간도 도도키님 추천 감사합니다. 최근에 애틀란타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클리브는 사실 뭐 클라스에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뭐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뎁스가 그렇게 폭넓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과바도 좀 있고요. 뭐 해봤자 뭐 이제 게디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친구들 몇 명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애틀란타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각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캔자스랑 화삭 볼게요. 캔자스 화삭.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캔자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높을 것 같은데, 뭐 순수 팀 밸류에서도 차이가 좀 나요. 양팀이 이제 캔자스가 61승, 그 다음에 화삭이 44승 챙겨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화삭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선 이 사이클이 많이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엔 많이 좀 떨어졌어요. 뭐 이제 뭐 타율도 좀 이제 주춤하고, 장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어쨌든 뭐 평균을 좀 찾아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매치업 상대는 이제 마이클 로렌젠이 등판을 하는데, 152kg짜리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뭐 구속도 빠른 편인데, 일단 화삭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높은 페이스볼을 가진 선수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항상 타이밍이 잘 안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타격 사이클 자체도 또 내려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로렌즌이 화삭 상대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뭐 한 6위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 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삭의 선발은 션 버크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까지 스트레이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사실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라든지 전체적인 스토프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이번 시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닝 데뷔했을 때 뭐 이제 정타에 대한, 뭐 장타에 대한, 볼실에 대한 이런 억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WHP가 지금 1.44, 꽤나 많은 주자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최근에 흐름도 안 좋은데 8월달 두 번의 경기에서 8.1 동안 5 자체, 5.54의 ERA, 뭐 이닝 이팅도 안 되고 있고 안정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캔자스는 최근에 빠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캔자스가 이제 로렌진을 앞세워서 한번 경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 캔자스 시티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미네소타랑 디트로이트 볼게요.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님 추천 감사합니다. 요거 좀 심플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미네소타가 1차전, 2차전을 전부 다 주고 왔어요. 1차전, 2차전을 전부 주고 온 상황이고,
최근의 경기력은 명확하게 안 좋습니다. 미네소타가 최근 5경기 평균 2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실점은 5.4실점을 주는 구간,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좀 많이 무너져 있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할 수밖에 없죠. 자, 거기다가 이제 내일 선발로 나오는 제비 매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9번의 경기에서 44이닝 동안 1.36의 WHP와 5.11의 ERA, 2이닝 대비했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156km짜리 패스볼에다가 구위가 되게 좋은 유형인데 디트로이트는 이런 빠른 공의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는 팀이고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뭐 상성에서 매튜스를 충분히 공략해 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KC 마이즈. 이번 시즌 커맨드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커맨드가 많이 좋아졌고 볼 끝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타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 정타 억제 괜찮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도 뭐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거 디트로이트가 내일 경기도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풀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뭐 디트로이트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같이 살펴봤고요. 뭐 저의 분석 내용이 조금 뭐 도움이 됐다라든지 뭐 마음에 들었다든지 하시는 형님들은,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이제 좋아요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